양철 군인, 안데르센 글, 이진 그림. 옛날에 양철로 된 장난감 군인 25명이 있었습니다. 양철 군인들은 모두 형제였습니다. 낡은 양철 주걱 하나를 녹여서 군인들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붉고 푸른색의 멋진 군복을 입은 군인들은 어깨에 총을 메고 똑바로 앞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상자의 뚜껑이 열리고 처음으로 새로운 세상에 나온 이 군인들이 맨 먼저 들은 것은 양철 군인들이야 라는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손뼉을 치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날은 남자아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양철 군인들은 생일 선물이었죠. 남자아이는 양철 군인들을 책상 위에 나란히 세워놓았습니다. 양철로 된 장난감은 모두 똑같이 생겼습니다. 단 한 명의 군인만 달랐죠. 그 군인을 완성시키기에는 주걱의 양철이 조금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군인은 두 다리로 서 있는 군인들 못지않게 한 다리로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외다리 군인이었습니다. 양철 군인들이 늘어서 있는 책상 위에는 다른 장난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판지로 만든 깔끔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의 조그만 창문에 눈을 대면 곧바로 커다란 방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성 바깥에는 작은 나무들이 조그만 거울 조각을 둘러싸고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 거울은 맑은 호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죠. 호수 위에는 밀랍으로 된 백조들이 떠다니고 있었고 백조들의 모습은 맑은 호수에 그대로 비추어졌습니다. 모두 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열려진 성 문 옆에 서 있는 작은 아가씨였습니다. 이 아가씨도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깨끗한 천으로 된 드레스를 입었고 어깨에는 푸른색 리본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푸른색 리본은 꼭 목도리처럼 보였어요. 리본 한가운데에는 번쩍거리는 금박 장미가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얼굴만큼이나 큰 장미였습니다. 아가씨는 두 손을 쭉 치켜들고 서 있었습니다. 또한 무용수였기 때문에 한쪽 다리를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 다리를 보지 못한 외다리 양철 군인은 아가씨도 자기처럼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나의 신부감으로 꼭 맞는 아가씨가 저기 있구나. 양철 군인은 생각했습니다. 저 아가씨는 너무나 고결한 데다가 성에서 살아.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상자뿐이야. 그것도 25명이나 함께 사는 상자이고. 아가씨에게 어울리는 곳은 절대 아니지. 아무튼 아가씨와 친하게 지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해야겠어. 양철 군인은 책상 위에 있는 코담배 상자 뒤에 길게 누웠습니다. 양철 군인은 우아한 아가씨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균형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한쪽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다른 양철 군인들은 모두 상자 속에 담겨졌고 집안 사람들도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장난감들이 서로서로를 불러서 전쟁놀이와 공놀이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양철 군인들도 다른 장난감들과 함께 놀고 싶어서 상자 속에서 꿈틀대어 보았지만 상자의 뚜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제주를 넘고 연필은 책상 위에서 혼자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시끄럽게 뛰어노는 소리에 잠이 깬 카나리아는 제잘거리며 실을 읊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며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외다리 양철 군인과 춤추는 아가씨뿐이었습니다. 아가씨는 꼿꼿하게 한쪽 발끝으로 서 있었습니다. 양철 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철 군인은 아가씨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때 시계가 12시를 쳤습니다. 그러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코담배 상자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은 담배가 아니라 작고 검은 악마였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그건 마술 상자였던 거죠. 작은 악마가 말했습니다. 양철 군인, 너와 관계없는 것은 쳐다보지 마. 양철 군인은 악마의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작은 악마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에 어디 보자. 다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은 양철 군인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작은 악마의 장난인지 단순히 바람이 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창문이 열렸습니다. 양철 군인은 3층에서 머리부터 떨어졌습니다. 무시무시한 순간이었습니다. 양철 군인의 다리는 하늘로 향해 있었고 헬멧이 머리를 눌렀습니다. 총 끝의 칼은 보도의 틈에 꽂혀 있었습니다. 하녀와 어린 남자아이가 양철 군인을 찾기 위해 곧바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양철 군인을 밟을 뻔했으면서도 결국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양철 군인이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외치기만 했다면 하녀와 남자아이는 군인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철 군인은 크게 소리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양철 군인은 제복을 입은 군인이니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던 비가 점점 세차게 내리더니 마침내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비가 그쳤습니다. 거리를 지나던 2명의 아이들이 양철 군인을 보았습니다. "야, 여기 양철 군인이 있다. 배 태워보내자." 아이들은 신문지로 종이배를 만들어 양철 군인을 한가운데에 태웠습니다. 양철 군인은 도랑을 따라 떠내려갔고 아이들은 손뼉을 치면서 종이배를 따라왔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물살의 흐름이 거의 세졌고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모두 다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이배는 위아래로 출렁거렸고 때로는 급하게 방향을 바꾸어서 양철 군인을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양철 군인은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양철 군인은 똑바로 총을 메고 앞만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종이배는 긴 하수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수구는 양철 군인이 살았던 상자처럼 어두웠습니다. 도대체 난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양철 군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모두 다 작은 악마 때문이야. 춤추는 아가씨가 이 배에 나와 함께 타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한 어둠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하수구에 사는 커다란 시궁쥐가 나타났습니다. 시궁쥐가 물었습니다. "통행증은 있겠지? 어디 한번 볼까?" 양철 군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총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배는 계속해서 떠내려갔고 쥐는 악착같이 따라왔습니다. 시궁쥐는 뿌드득 뿌드득 이를 갈며 지푸라기와 나무 조각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녀석을 잡아! 저 녀석을! 녀석은 통행세를 안 냈어! 통행증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물살은 점점 더 거세어졌습니다. 양철 군인은 하수구의 끝에서 비치는 밝은 햇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양철 군인은 울부짖는 듯한 커다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깜짝 놀랄 만한 소리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수구는 커다란 수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철 군인이 수로로 떨어지는 것은 사람이 폭포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종이배는 낭떠러지 끝에 다다랐습니다. 양철 군인은 배를 멈추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종이배는 빠르게 밑으로 떨어졌고 양철 군인은 할 수 있는 한 버텼습니다. 양철 군인이 눈 하나라도 깜빡거렸다고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종이배는 제자리에서 서너 차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마침내 종이배의 가장자리까지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종이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철 군인의 목까지 물이 막 차올랐습니다. 종이배는 더 깊이 가라앉았고 종이는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이제 물은 양철 군인의 머리 위까지 차올랐습니다. 양철 군인은 춤추는 작은 아가씨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영영 볼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양철 군인의 귀에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잘 가게나 군인이여, 비록 죽게 되더라도 용감히 버텨야 해." 마침내 종이는 찢어졌습니다. 양철 군인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 양철 군인을 꿀꺽 삼켰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은 정말로 어두웠습니다. 하수구 속보다 훨씬 더 어둡고 좁았습니다. 그러나 양철 군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총을 맨 채 길게 누워 있었죠. 물고기는 이리저리 헤엄쳐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고기는 그 어느 날보다도 더 심하게 요동을 치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마침내 번개 같은 불빛이 양철 군인의 몸을 비추었습니다. 한낮에 밝은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철 군인이야! 물고기는 낚시에 걸려 생선 가게에 팔렸다가 거기서 다시 부엌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리사는 큰 칼로 물고기의 배를 가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여자 요리사는 두 손가락으로 양철 군인의 허리를 집어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모두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진기한 군인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양철 군인은 조금도 잘난 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양철 군인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양철 군인은 전에 있었던 그 방에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꼬마 아이들도 그대로 있었고 책상 위에 있던 장난감들도 그대로였습니다. 춤추는 작은 아가씨가 있는 성도 제 모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여전히 한쪽 발로만 서 있었습니다. 다른 발은 공중에 높이 뻗은 채로 말이죠. 아가씨 역시 변함이 없었습니다. 양철 군인은 감동을 받아서 양철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는 것은 옳지 않죠? 양철 군인은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어린 남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남자아이는 양철 군인을 집어서 난로 속으로 던졌습니다. 양철 군인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코담배 상자 속의 작은 악마의 짓이겠죠? 양철 군인은 난로 속에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양철 군인은 참기 어려운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양철 군인은 불 속에 있어서 뜨거운 건지 아니면 가슴 속 사랑 때문에 뜨거운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양철 군인의 색은 어느새 바래져 버렸습니다. 여행의 탓인지 슬픔의 탓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양철 군인은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도 양철 군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양철 군인은 자신의 몸이 녹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양철 군인은 어깨에 총을 맨 채 꼿꼿이 서 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바람이 아가씨를 덮쳤습니다. 춤추는 아가씨는 공기의 요정처럼 날아올라 양철 군인이 있는 난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는 곧 불꽃에 휩싸였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양철 군인의 몸도 모두 녹아 양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녀는 난로에서 재를 치우다가 하트 모양으로 녹아버린 양철 군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춤추는 아가씨가 남긴 것은 금박 장미뿐이었습니다. 금박 장미는 석탄처럼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끝.